10.2절에서는 명령어에 포함되는 주소 필드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종류별로 필요로 하는 주소 필드 수가 다른데요. 데이터 전달 명령어는 소스를 목적지 필드로 옮기니까 두 개가 필요하고,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소스 두 개를 가지고 연산해서 목적지 필드에다 저장하니까 세 개가 필요하죠. 세 개가 필요하고,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는 분기 목적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령어에다가 오퍼랜드를 표현할 때 이것들을 모두 다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들 중에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에 오퍼랜드 필드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이 주소의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 오퍼랜드 필드의 수죠. 오퍼랜드 필드의 수고, 이걸 주소 필드의 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주소의 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명령어에 필요한 이 주소, 이 오퍼랜드 필드 세 개를 다 나타내는 명령어를 3주소 명령어 형식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 하나를 생략하면은 이제 2주소 명령어 형식이라고 하고, 하나를 더 생략해서 하나만 나타나면 1주소 명령어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산을 할 때 이 스택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택 연산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면은 이 연산 명령어에 주소 필드를 하나 더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주소 명령어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어를 설계할 때 어떤 명령어 형식을 정할 건지, 이거는 설계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이 내가 만든 프로세서를 뭐 3주소로 하겠다, 2주소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정해서 먼저 이제 명령어들을 다 설계해 놓고, 이거에 맞게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겠죠. 3주소 명령어 형식은 이 동작 코드 외에 이 연산 명령어에 필요한 그 오퍼랜드 3개를 모두 다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오퍼랜드 2개 가지고 계산을 해서 목적지에다 넣는 거죠. 근데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목적지를 이렇게 뒤로 옮길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그 목적지 필드가 제일 앞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A, B를 곱하고 C, D를 곱한 것을 더해서 변수 Y에다 저장한다 라는 코드를, 이런 연산식을 기계어 명령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3주소 명령어죠. 3주소 오퍼랜드 필드가 3개가 있는 기계어 명령어로 바꾸면은, 먼저 A, B를 곱해서 레지스터 R1에 저장을 하고, CD를 곱해서 R2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R1과 R2를 더해서 Y에다 저장하는, 이렇게 3개의 기계어 명령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명령어가 3주소 명령어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은 오퍼랜드 3개를 모두 명령어에 표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어 길이가 이게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3개가 다 나타나야 되니까 명령어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현할 명령어 수가 적다라는 것은, 이런 연산식을 기계어 명령어로 바꿀 때 이렇게 3개, 명령어 3개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연산식을 기계어로 바꿀 때, 이 명령어 수가 적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요즘 만들어지는 이 리스크형 프로세서에 대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리스크 프로세서에 대한 것은 우리가 13장 고성능 컴퓨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주소 명령어 형식은 이 오퍼랜드 필드 하나를 이 목적지하고 소스 두 가지 용도로 같이 쓰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 용도로 같이 써서 표현하는 필드 하나를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두 개를 연산을 해서 도로 이 자리에다 넣는 거예요. 도로 두 개를 연산해서 이 자리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이런 그 고급 언어 연산식을 이주소 명령어로 바꿔보면은, A 곱하기 B를 바로 하지 못하고 A를 R1으로 옮긴 다음에 R1과 B를 곱해서 R1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C를 R2로 옮기고 R2와 D를 곱해서 R2에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R1과 R2를 더해서 R1에다 저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R1을
y에다가 스토어, 이거 스토어입니다. 스토어 저장을 해서 연산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소 명령어의 특징은 소스 오퍼랜드 하나를 생략을 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으니까 하나를 생략을 했고, 이 오퍼랜드 하나를 생략하니까 명령어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게 원래 세 개가 있어야 될 건데 두 개만 표현하니까 이게 하나 분량만큼 짧아지겠죠. 명령어 길이가, 이 전체 길이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명령어 수가 증가한다. 이거는 이런 그 고급 언어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보니까 아까 3주소 명령어일 때보다 명령어 수가 많아졌죠. 명령어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적재한 다음에 로드 한 다음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산 결과를 스토어하고, 이렇게 로드 스토어 명령어가 중간에 추가가 돼야 됩니다. 시스크 프로세서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펜티엄 프로세서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은 2주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주소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소 명령어 형식은 동작 코드의 명령어에 이 오퍼랜드 필드 하나만 둡니다. 하나만 둡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누산기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산기가 어큐뮬레이터죠. 하나만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를 어큐뮬레이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이 누산기랑 이 어큐뮬레이터하고 오퍼랜드를 연산해서 이걸 다시 어큐뮬레이터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큐뮬레이터를 명령어에서 아예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 표현에서 이 누산기를 생략을 하고 오퍼랜드 필드 하나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런 그 고급 언어 연산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LDA 그러면 A의 값을 어큐뮬레이터로 적재하라는 거죠. 지금 로드 명령어도 레지스터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런 프로세서는 데이터 레지스터가 이 AC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생략하는 겁니다. 멀티플라이 B 하면은 AC랑 B를 곱해서 다시 어큐뮬레이터에다 저장을 하고요. 스토어 T 그러면은 이 연산 결과를 그 T라는 임시 변수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죠. 연산에 쓸 수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가 AC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C 곱하기 D를 계산할 때도 또 연산기를 써야 되니까 임시로 이렇게 피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드 C, C의 값을 어큐뮬레이터에 적재한 다음에 멀티플라이 D 해서 AC에다가 D를 곱하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C 곱하기 D가 계산이 끝났죠. 아까 A 곱하기 B 한 게 T에 들어 있으니까 이걸 add T 하면은 AC에 T가 더해집니다. 더해져서 연산식 계산이 끝났고, 이것을 다시 스토어 Y, AC를 Y에다 저장을 해서 Y라는 변수에다가 최종적으로 값을 저장하는 거죠. 1주소 명령어의 특징은 명령 길이가 짧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2주소 형식보다도 짧아지겠죠.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명령어의 수가 많다. 가장 많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 수가 3주소보다는 당연히 많고 2주소보다도 많아지죠. 2주소 명령어 형식에서는 그나마 데이터 레지스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꾸 스토어하고 적재하고 이런 게 자꾸 추가돼야 됩니다. 이거는 초기 컴퓨터 1970년대 이전에 80년도 이전 70년대에 만들어졌던 아주 간단한 프로세서에서 썼던 그 명령어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제 아주 초창기에 1970년대 그 이전에 썼던 프로세서들은 아주 간단한 프로세서들은 이렇게 1주소 쓰다가 그 다음에 발전해서 레지스터가 많아지니까 2주소를 쓰다가 그리고 2000년도 넘어서 3주소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소형 프로세서를 만들 때는 이런 1주소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0주소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0주소 명령어는 스택을 사용하는 특수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로세서에서 쓰는 형식은 아니고 아주 특수한 곳에서만 쓰는 명령어 형식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할 때 스택을 이용해서 스택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계산식을 원래 이제 계산식이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먼저 후위 표기식으로 바꿉니다. 후위 표기식은 연산
연산자가 이렇게 뒤쪽으로 표현이 되죠. 이제 이걸 a 곱하기 b 이렇게 a 곱하기 b가 이렇게 a 곱하기 b 곱하기란 연산자가 중간에 있어서 a 곱하기 b 이렇게 쓰는 것을 중위 표기식이라고 하죠. 가운데 있어서 중위 표기식이라고 하는데 a 곱하기 b를 이렇게 a와 b를 더 곱하면 이런 식으로 연산식을 이렇게 뒤에다 적는 거예요.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적는 것을 후위 표기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자료 구조를 배운 학생들은 이런 중위 표기식 이런 거에 익숙할 텐데요. 그래서 연산식을 먼저 이렇게 후위 표기식으로 바꿉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A와 B를 곱하고 C와 D를 곱하고 그 두 가지를 더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읽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후위 표기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후위 표기식을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만나면 스택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변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나면 스택에다 푸시를 하고 연산자를 만나면 스택에서 팝 두 개를 꺼내 옵니다. 스택에서 꺼내서 R1과 R2에다 저장하고 그리고 연산을 하고 이 연산자 가지고 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를 다시 스택에다 푸시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만나면 이런 네 가지 동작을 하는 거죠. 팝 R1, 팝 R2, 연산 그리고 연산 결과를 푸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이 다 끝나면 최종 결과가 스택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최종 결과를 Y에다 팝해서 계산 결과를 Y로 저장을 합니다. 한번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연산식을 이렇게 후위 표기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스택이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초기 상태 스택이 비워져 있습니다. 이 y는 계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고 스택 포인터가 지금 스택 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택 탑을 가리키고 있는데 비워져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연산식에서 가져온 게 A라는 데이터죠. A라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니까 스택에 푸시를 하죠. 스택에 푸시. 스택 포인터를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택에다가 A의 값을 넣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B죠. 두 번째 데이터는 B를 꺼내옵니다. 데이터가 오면 스택에 푸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또 푸시 B 그래서 스택 포인터를 내리고 B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곱하기죠. 곱하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연산자를 만나면 팝 한 다음에 연산한 다음에 연산 결과를 푸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팝해서 R1으로 가져오고 이것도 이거를 팝해서 R2로 가져온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서 곱한 결과를 M이라고 한다 그러면 M1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곱한 결과를 스택에다 푸시합니다. 그래서 스택에 푸시해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못 쓰는 데이터죠. 이거는 지금 못 쓰는 데이터입니다. 연산자를 만났으니까 팝 곱하기 해서 곱한 결과를 스택에 푸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C를 꺼내옵니다. C가 데이터니까 스택에 푸시했고요. D도 데이터니까 스택에 푸시했고 그 다음에 곱하기란 연산자를 만났죠. 곱하기 연산자 만나면 이거를 그다음 팝 두 개를 곱해서 곱한 결과를 스택에다 푸시. 그래서 M2가 여기에 스택에 들어갔습니다. 이 곱한 결과가 M2인 거죠. M2가 스택에 푸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란 연산자를 만났죠. 더하기란 연산자를 만났으니까 add란 연산자를 만났으니까 여기서 M2를 꺼내고 M1을 꺼내서 두 개를 더해서 더한 합 S를 스택에다 푸시했습니다. 그렇죠? 스택에 푸시해서 S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이 다 끝났죠. 스택이 다 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S를 팝 Y 그래서 S를 Y에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S를 Y에다가 여기다 저장을 하고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럼 스택은 초창기 상태 비워져 있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스택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명령어 이것을 영주소 명령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소의 수에 대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3주소 명령어 형식은 이렇게 A, B, 오퍼랜드, 소스 오퍼랜드 2개하고 목적지 오퍼랜드 3개를 모두 다 명령어에 표현하는 거고 2주소 명령어 형식은 지금 요 두 가지를 하나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명령어에서 목적지 오퍼랜드 하나를 생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소 명령어 형식은 누산기, 어큐뮬레이터를 쓴다고 했습니다. 어큐뮬레이터를 쓰니까 명령어 표현할 때는 이 A만, 이것만, 오퍼랜드 이거 하나만 표현하고 A, C, 이건 다 생략을 하죠. 이건 다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소 명령어 형식은 이제 스택을 이용한 특수 계산기에서 쓰는 명령어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가지 그 명령어 형식을 막 섞어 쓰는 건 아니고 프로세서 설계할 때 설계자가 우리는 어떤 형식의 명령을 쓰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명령어를 설계하는 겁니다.